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 김명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오, 대표님, 요즘 집값이 심상치 않아요. 예. 집들이 보통 오래되면 싸야 되고요. 새로 지은 집들이 비싸야 되는데. 맞아요. 상품 가격의 정설이죠. 그게. 네, 그런데 쥐가 돌아다니는 그런 오래된 아파트들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에 지금 고민하는 분들, 또 집을 또 넓혀가야 될지, 그리고 하나 있음에도 또 욕심이 또 발동을 해서 더 사야 될지, 그리고 금리는 오르고 또 내려간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이 요즘 요동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과도기적인 느낌이 좀 드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방향을 좀 잡아주시죠. 한마디로 네. 앞으로 10년은 집값의 큰 과도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아, 네. 10년은. 네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김 소장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집값이 지금까지 한국의 집값이 대체로 오래될수록 비쌌어요. 이 네네. 물건값이라는 것이 오래될수록 싸져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이제 닳고 낡아지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래된 집은 비쌌고 새로운 집은 오히려 쌌죠. 네. 그래서 막 청약 통장 또 이제 분양에 우리가 모두 그냥 몰빵을 하고 그랬죠. 네네. 그랬는데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일단 상품 가격으로 보면. 그렇죠. 그랬던 이유는 우리가 공급이 부족했고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았고 네. 이런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네. 보니 부동산은 계속 올랐죠. 집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내 집을 사야겠다. 집은 내가 주거 목적의 집 플러스 오히려 투자 목적의 집이 되었던 네. 시절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보면 이게 심상치 않게 큰 변화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네. 있는데 앞으로 10년이 집값이 가독이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내 집을 처분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니어분들. 네네. 우리나라 시니어들 분들 가운데에서는 부동산 자산이 금융 자산보다도 훨씬 많다고 90% 이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노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집을 활용해서 팔거나 임대를 주거나 활용해서 금융자산을 만들고 싶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앞으로 좀 정리해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10년 집값 과도기의 첫 번째 요즘 나타나는 현상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졌어요. 네, 정말 높아요. 분양가가. 예, 근데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 평균입니다. 네네. 평균 분양가가 한 평당 3,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야. 우리가 9평이라고 하는 8사 기준으로 보면 한 11억 원 정도죠. 네. 이게 평균이니까 지역에 따라서 20억도 있고 또 평균이니까 낮은 것도 11억보다 있겠죠. 낮은 가격도 있겠지만 네. 서울 평균 분양가가 3,400원. 이게 왜 그렇습니까? 계속 건설 원가가 오르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그렇죠. 인건비도 자재비도 오르고,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건설 원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해보고 건설 지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 막 분양했던 분양은 다 100%다 분양이 되어서 청약은 다 되었는데 문제는 실제 계약을 안 하는. 계약을 안 해. 왜냐하면 이때 분양 청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앞다투어서 청약을 해서 당첨은 됐는데 네. 막상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야. 음. 돈이 아까 서울 같은 경우 평균 11억이니까 11억은 넘는 아파트도 당연히 많겠죠. 지역에 따라서. 자,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 이것을 어떻게 갚지? 평생 그냥 빚쟁이로 살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주변 집값이 오히려 싸. 기존의 구축들. 인근의 비슷한 평형의 비슷한 집들이 오히려 싸. 이런 현상은 네네. 지금까지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없었던 현상이에요. 네. 없었던 현상. 자, 그러다 보니까 청약은 과열해서 청약이 됐는데 막상 계약이 안 되므로 계약 포기와 속출하고 그래서 지금 동호수 자기가 알아서 지정해 이렇게 해서 팔아야 되는 공실 이런 아파트들도 많다고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서울 집값은 물론 이제 구축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PIR이라고 있어요. PIR. 예, 네. 내가 내 소득으로 내 연봉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집을 사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려야 될까? 한 푼도 쓰지 않고 몇 년을 모아오면 내가 집을 살까? 이 기준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PIR이 14.1이에요. 그럼 14년 동안 맞아요.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거죠?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냥 월급 그대로 딱딱 모았을 때 14년이니까 실제로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건 한 30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론 필요한 부채는 대출은 받아야 하나 그게 너무 무리하면 네네. 평생 빚장애로 살 수 있고 또 집 가격이 잘못되면 그냥 파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수도권 평균은 9.3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앞으로 신규 분양가는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신규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돈가치도 떨어지고 또 가격 물가는 올라가니까 그러면 원가는 계속 비싸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서울 평균 지난해 기준 평당 분양가 3,400만 원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어떤 현상? 이 가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물론 뭐 50대, 60대도 새로운 아파트 분양도 하겠지만 받으려고 하겠지만 대체로 보면 30대, 40대가 많단 말이에요. 이 30대, 40대 가운데서 과연 계속 이렇게 신규 분양가가 올라가는데 이것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구매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30대, 40대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이 구매 여력을 가진 사람들의 구매 여력 자체가 자꾸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것이 앞으로 10년 집값 가도기에 우리나라 집값 시장의 주택 시장의 큰 변화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군요.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이거 인구가 맞아요. 많이 줄잖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네. 두 번째는 인구 구조가 급변. 자, 저출산은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네네. 2024년 올해에 학교 출산율이 0.7 이하를 예상하고 있어요. 0.68명 정도. 야, 두 부부가 만나서 0.6이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그렇죠. 줄어드네요. 한 30년, 35년 사이에 한 세대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아, 네.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전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저출산. 네, 네. 고령화도 엄청나게 지금 빠르죠.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도 초등학교 학생이 그렇습니다. 없대요. 네. 그래서 지난해 기준 보면 우리나라 연령층 인구 구조 비율을 보면 70대 이상 인구가 네. 20대 인구를 초과했답니다. 아니, 70대 이후면 거의 인생을 거의 다 그렇죠. 보내신 예, 분인데 예, 20대 예. 뭐를 더 20대 많다는 거죠? 초과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시니어들은 집을 팔아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집을 활용해서 노후, 금융자산을 노후 보내야 준비해야 분들이 되니까. 많죠. 그래서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벌러서 돈이 없어. 네네. 예, 벌써 이런 현상. 자, 이것들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 시장 이야기할 때 주로 업자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공급 측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끔씩 이제 뉴스에 공급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뭐 집값이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 가끔 나오잖아요. 네네네. 단순하게 보면 맞아 보이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공급 주도권은 민간 건설업자한테 있어요. 네. 민간 건설업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시장이 묻지마 청약하고 묻지마 뭐 분양 받고 아무리 가격이 비싸더라도 빚을 내서 이런 시장에서는 주택 시장이 과열되는 시장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하고 분양을 계속 건설을 하겠죠. 계속 네네. 밀어내요. 그죠? 네. 계속 밀어냅니다. 네네. 계속 팔리니까. 음. 근데 장사가 안 된다 줄이죠. 하면 당연히 음.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네. 분양 계획도 미뤄버려요. 음. 그러니까 이것은 공급이 줄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급이 준다는 것은 주택 시장이 좋지 않구나. 아, 이렇게 네. 되는 그러네요. 거죠. 공급 주도권이 민간 건설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엊그제 1월 10 대책 그죠? 정부에서 네. 재건축 재개발을 대폭 완화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어요. 어, 그죠? 뉴스가 우리가 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30년 이상 구축의 안전 진단을 면제해서 그래서 재건축을 빨리 촉진시키겠다. 이런 여러 가지 달콤한 발표들을 했죠. 자, 근데 우리가 1번, 2번 봤잖아요. 앞에서. 첫 번째는 분양가가 계속 비싸죠. 그죠? 비싸죠. 그리고 분양은 앞으로도 계속 비싸질 거야.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비싸지는 만큼 구매 여력은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인구 감소돼.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전국에 173만 가구가 해당된다고 해요. 네네. 30년 이상 구축
가운데 173만 가구가 해당된다고 하는데 2022년 총주택의 15% 엄청난 물량이죠. 네네. 주로 수도권에 많죠. 그죠? 네. 1, 2기 신도시 등등. 네. 이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4년 내에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가구가, 가능한 가구가 100만 가구에 가깝다고 해요. 아유, 95만 가구. 엄청나네요. 자, 그런데 재건축 하면 1대1로 안 하잖아요. 건설비를 뽑아야 되니까. 높이 짓죠. 그죠? 네. 1대1로 안 하고 용적률도 높이고 등등 해서 신규 분양까지 같이 해야 건설 비용을 뽑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한 100만 가구다라고 하면 한 30% 최소한 한 130만 가구는 시장에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기존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또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네네. 대부분 구축에서 또 시니어분들이 많이 살죠. 네네. 그다음에 신축은 분양해야 되는 물량은 아까 1번, 2번의 이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가는 엄청 비쌀 거고 그다음에 또 구매 여력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고 자 그런 현상 때문에 과연 실제로 정부가 일십 대책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대폭 완화하고 그것이 실제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장사가 될지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에요. 네. 팔릴지 분양가는 더욱 비싸질 것이고 또 일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일산에 가서 그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일산의 경우에는 정말 지리적으로 매력적인가? 과거에 우리가 일기 신도시 뭐 할 때는 크게 그때 주택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했지만 네. 사실 일산 자체가 지금 지리적으로 정말 매력적일까는 많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삼성전자라든지 IT 이런 쪽에서 수도권 남쪽으로 계속 벨트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동탄이 핫해지고 이런 등등을 볼 때 이번에 일십 대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에 활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원인하고 겹쳐서 네. 정말 제대로 팔릴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해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집값이 크게 과도기 현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 같고 네. 그 조짐이 아까 첫 번째 분양가가 신규 주택이 오히려 구축보다 비싸지고 원래 이 상품 가격의 정상화가 되고 있는 네. 이게 굉장히 큰 저는 시그널이라고 봐요. 네. 그다음에 인구 구조, 그다음에 공급 증가 자, 이런 것들이 공급을 소화할 만한 그런 시장인가 앞으로 몇 년 뒤로 이렇게 보면 인구는 더 줄어들 것이고 그죠? 또 한국 경제가 요즘 계속 언론에 나오잖아요. 한국 경제가 자칫하면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 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한국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럼 그 결과는 우리의 소득이 불편해지고 당연히 이 집과 같은 큰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 구매 여력도 더 떨어지고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보면 앞으로 10년은 집값이 가독이다. 그래서 분양보다 구주택 매매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 서울에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청약은 당첨되었지만 계약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조급하지만 왜냐하면 이럴 때는 자꾸 마음이 더 조급해져요. 신문이나 뉴스 보면.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 사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근데 내 집이 아니면 어떤가 그죠? 앞으로 한 10년 동안 집값 가도기를 보면 내 집이 아니면 어떤가? 전세도 내 집이잖아요. 내가 네, 가진 네, 권리. 월세도 네. 내 집이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차분하게 좀 때를 기다리는 너무 비싼 집값에 이러다가 내 생에 평생 집이 없나라는 강박에 시달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좀 시달을 바라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내 집을 마련하거나 구주택 여러 가지 집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